했던 분도 계셔가지고 좀 배우신 분도 계시고 해서 처음인지 아닌지 여쭤봤고, 그 어쨌든 초급반이니까 예, 초급 완전 그냥 처음 하는 그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네. 예. 가불병정 무용신 임계 고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은 진도가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 기초반이니까, 저희는 입문반이니까 그거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알아도 입을 꾹 닫고 듣고 계세요. 네. 아셨죠? 아시는 두 분은 알았죠? 예. 뭐 취미로 들으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은 게 문화센터 수업이기는 해요. 예, 뭐 진짜 나는 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센터를 잘 안 오시고 이제 개인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역학을 조금 배웠다 하면 완전 기초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그냥 해석 중심으로 가기에는 이제 제가 용납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좀 다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이게 100분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학기가 되면은 중급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수업으로 줄일 거예요. 그 작년에 돌려보니까 그 조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는 센터 수업이라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 가려고, 왜냐면은 이제 한 학기 해가지고는 뭐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2시간도 잡고 막 하고 했는데, 취미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외울 게 많아지고 하면 힘들어져서 여름 학기 때 중급을 넘어가면은 뭐 길어야 70분? 그리고 이제 초급도 그때는 70분, 뭐 60분 이 정도로 잡고 새로 신규로 앞에 내고 해서 중급반이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될 거예요. 8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8시 10분 해서 한 1시간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뭐 먼 얘기긴 한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늘 얘기하는데, 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제가 카톡은 아예 소리를 꺼놔서 잘 안 봐요. 출근해서 한번 보고 퇴근할 때 한번 확인하고 뭐 이래서 이제 조금 답이 늦고, 문자나 뭐 전화로 해주시면 제일 제가 바로바로 언제든지 답장을 너무 일찍 지우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일찍 지우신 것 같아요. 아, 다 적으셨어요? 김까지 들어. 아,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여기 놔둘게요, 그러면. 예, 7038. 예. 제가 오늘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명함이랑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음료수라도 뭐 들고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이 6시에 끝나가지고, 너무 부랴부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좀 챙겨가지고, 아니, 뭐 기대할 것까지 없고, 너무 부담스럽네. 큰일 났네. 예, 다음 주에 좀 챙겨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배고프셔도 조금, 예, 물로 할 수 없지. 저랑 텀블러 같으시네요. 저도 저게 하나, 소희쌤이 사준 게 있는데. 오늘은 역학의 정의부터 할 거예요. 완전 그냥, 예, 기초부터 할 거거든요. 네, 뭐, 사주 명리학을 운명학이라고 하잖아요. 왜 운명학이라고 해요? 인간의 운명을 뭐 좀 예측하는 학문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앞을 좀 내다보는 학문, 그죠? 근데 우리 운명이다라는 말 쓰면 무슨 뜻 같아요? 운명이다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다. 너랑 나랑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었어 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운명할 때 운이 돌고 도는 운전할 때 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명이라는 거는 명은 목숨 명자예요. 예. 움직일 운에 목숨 명자를 써서 운명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운명이라는 뜻을 우리는 뭐 기존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지만 사실 그 단어의 뜻은 변할 수 있는 이라는 전제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예측하긴 하지만 나중에 밑에 나오긴 하는데 사주는 이제 인과가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앞날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재 지금의 내가 선택한 일에 이미 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사실 결론만 보면 망할 팔자야. 사주를 보면 사업을 하다 결국은 망할 팔자인데 그 사람이 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번영을 하고 그 피크 세월이 있는 거예요. 돈을 한참 버는 세월은 이 사람 망하기 위한 세월을 거친 후에 망해요. 네, 그냥 갑자기 딱 시작하다 띡 망하는 경우는 잘 없고 정말 이렇게 크게 망하시는 분들은 잘 되는 세월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망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건 인과가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앞날은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운명을 내다본다 하면 내가 안 좋은 운이다를 알면 그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당신 3년 후에 잘 안 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거든요. 예, 그 시련이 닥쳐야 다시 와요. 보통 그런 손님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좀 배우면 그래도 이제 조절력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크게 벌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학문은 무엇보다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 분을 아는 거예요. 내 그릇을 알고 내 그릇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무모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아마 좀 제 말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주라고도 얘기하고, 명리라고도 얘기하고, 팔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수업 많이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다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사주 배워라고 해도 되고, 명리학 배워라고 해도 되고, 팔자 배워라고 해도 돼요. 사주가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주 만세력 어플 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만세력 자체가 이렇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주는 뭐다?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게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에 4개의 글자가 있고 밑에 4개의 글자가 있고 총 8개의 글자가 있어서 요거를 팔자라고 해요. 8팔자에 글자 자자를 써요. 결국 사주, 팔자 다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에요. 예, 내 팔자야 할 때 요 8개의 글자를 탓하면서 아우 내 팔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밑에 보면은 명리란 제가 얘기했죠. 목숨 명예에 다스릴 리, 운의 이치를 뜻한다. 그 명리의 뜻이에요. 사주 명리란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기륭 화복을 논하는 학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코드가.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어느 일정한 코드가 부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운명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우리가 좌표론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면 조금 더 길게 할 건데 여기는 내가 태어난 연도, 여기는 내가 태어난 달, 여기는 내가 태어난
날. 여기는 내가 태어난 시간 자리예요. 예, 오른쪽부터 연, 월, 일, 시. 그래서 우리가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을 연주라고 해요. 기둥주자를 써서 연주라고 하고, 월을 월주, 그리고 일을 일주, 시를 시주라고 하죠. 이 중에서 나는 일주, 우리 일주, 내 일주가 뭐야 라고 많이, 혹시 자기 일주 모르세요? 세 분은 일주도 모르세요? 그러면 만세력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돌려보세요. 본인의 그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일주를 다 알고, 세 분은 지금 돌려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주가 많이 모였는지 이번 시간에는 볼까요? 왜요? 예상. 저는 주로 신금일간이 이제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수업을 열었더니 경금일간이 좀 많이 왔어요. 올해는. 예, 그래서 뭐 비슷할 것 같네요. 신금, 경금 일간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독 수업을 하면 어디서 해도 신금일간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을목일간이 군신대저 운이니까 뭘 한가 하셨어요? 기토일간이네요. 아이고야. 예, 기해일주세요. 기토일간이, 이쪽이 기토일간, 기묘일주. 예. 올해 충 아니에요? 해, 사, 해, 충, 맞아요. 예, 뭔가 변화가 있으시겠네요, 올해. 제가 출석부를 쓱 보니까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셨어요. 예, 다 이렇게 비슷해요. 예? 뭐라고요?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20대로 보입니까? 저 가장 크게 웃어요. 20대로 보이나요? 네. 여기 제가 알기로 다 이제, 예, 4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아직 많이. 만은 출석부 4로 나오던데? 이거를 지금 이거 맞아요? 이 어플 맞아요? 아무 어플이나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녁 9시 맞아요. 네. 예, 하고 그러니까 돌리면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윤달 아닌데? 양력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냥 윤달 체크 안 하고 을목일간이시네요. 예, 을목일간, 기토일간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갑목일간이 오셨어요. 그죠? 갑자일주시죠? 일지는 못 하시나요? 예, 갑자일주인 것 같아요. 예. 왜요? 아프시는구나, 지금 무릎이. 혹시 저 만세력이 거꾸로 가는 만세력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 맞네요. 갑자일주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오셨네요. 저번 초급은 신금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예, 왜냐? 제가 왜 신금이 많이 저한테 모이냐? 제가 임진일주인데, 천간에 이게 3기가 완성이 돼요. 신금이 오면 저랑. 신임계 해가지고 천간 3기가 완성이 되는데, 3기라는 그 천간의 신쌀이 하나 있는데, 이 3기가 완성이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통일성을 이루거든요. 네, 남녀 궁합에서도 3기는 굉장히 좋게 1번 3기 완성된다 하면 얘네들은 헤어지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가 3기가 완성돼요. 3기가 뭐 신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을병정도 있고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죠. 무갑경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서로 완성이 되면 굉장히 잘 끌려요. 네. 확 끌리는 게 있죠. 이성관계다 하면은 첫눈에 반해요. 주로. 그래서 좀 신금일간 분들이 많이 어디 가서 수업을 하든 좀 많이 있으신데, 어쨌든 예, 그렇고 역학을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여서 저는 이 부분 별표 3개를 주고 싶은데, 역학은 연필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면 용어도 생소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지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인 수업도 해보고 해봐도 정말 의욕에 불타서 막 초창기에 막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그 약간 나중에 이렇게 팡 터져야 되는 시기에 못 터지세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이해가 되는 시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배우면 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가슴으로 하는 공부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인생을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가 없네? 그럼 난 뭐가 없으니까 내 사주는 안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이제 책을 덮는 분들이 계세요. 알면 알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 복이 없구나 이러고 더 보고 싶지 않아 이러고 닫아버리시고, 이제 뭐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글자 하나도 없네 하고 닫아버리고, 이런 게 그렇게 하면 내 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의 명을 절대 봐줄 수 없어요. 내 부족한 거부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 명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다 취미로 배우시는 거겠지만 상담을 하실 분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다 보면 뭐가 없거든? 내가 뭐 육친상 뭐가 없고, 오행상 뭐가 없어. 뭐 없으면 단점만 얘기하면 이제 막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부족한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왜 알려고 해요? 채우려고 알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뭐가 없다 하면, 그거 없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채우려는 노력을 하면 되고, 그게 개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개운법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어려운 공부이기도 하면서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책도 그냥 술술 익히고. 근데 이제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맞춰야 한다,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내 만세력 보고 남의 만세력 보면서 막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때 단계만 돼도 이제 맞추는 게 다인 것 같거든. 뭐 맞춰야지, 철학관이. 그죠? 내가 뭐 될까요? 했을 때,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를 맞출 수 있어야 그게 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틀리는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뭐라 얘기했어. 내가 당신 올해 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한 몇 달 지나가서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런 피드백이 오면 가슴이 쿵쾅쿵 뛰었거든요. 내가 못 맞췄어.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잘 없지만 이제 있어도 크게 연연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의 말을 막 못하게 되고 이러지를 않아요. 못 맞추는 거면 못 맞추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 오신 분들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조금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상황이 지금 힘들고, 이 상황에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OX 이렇게 딱 나눠서 맞추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사주를 보면서 뭔가 어떤 사건에 자꾸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고, 내가 이 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사주상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막 그걸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애매한 해가 있거든. 이런 해 도저히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빠지면 용신을 찾게 돼요, 자꾸. 왜냐? 용신하면, 용신만 찾으면 뭐가 다 될 것 같거든. 용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저한테 용신을 묻는 인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막 핏대를 세웠는데, 용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신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용신은 죄가 없어요. 용신은 죄가 없지. 근데 이제 용신이 잘못 알려졌어요. 용신은 뭐 만사 형통하는 운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신운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용신은 죄가 없어요. 용신은 모든 만사 형통이 되는 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로운 운이라는 건 분명 맞지만, 그 용신운이 오는 해에 나는 건강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애들 다 잘 되고, 뭐 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상 용신운이 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용신이 뭐냐 했을 때 제 용신을 무토로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뭐 무술년 이럴 때 제가 좋았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았던 일도 분명 있죠. 무토 오던 해에 청약 되고 막 이래가지고 좋았던 일도 있는데 요때 우리 남편이 구하나사 갑자기 와가지고 입원을 한 2달 하고 막 이랬어요. 병원비를 한 700만 원 깨먹고.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희귀는 동소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희귀가 동소하다는 게 좋은 거, 슬픈 거, 이 슬픈 일이 다 1년을 털어서 보면은 늘 365일 좋았던 운이 없고 늘 365일 나빴던 해가 없어요. 운이 없어. 1년. 그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년에 웃었던 날이 조금은 있어. 있어. 여기 와서 많이 웃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죠? 예. 저 네.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웃으시죠.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많이 웃었거든요. 예, 네, 본인도 많이 웃었어. 언니들하고, 그죠? 예. 밥 먹고 하면서 많이 웃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너무 가장 큰 일을 기억을 해서 그렇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작은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 큰 일만 생각해서 그래. 진짜 작은. 그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그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하찮게 보면 안 되죠. 그죠? 예,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슴으로 이 공부가 좀 재미가 느껴지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3기, 요거 완성되던 해에 제가 1년을 꼬박 여기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밤에 잠을 거의 안 자고 공부를 했거든요. 밤에 애들 재우고,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니까, 동틀 때까지 책 딱 보고, 그래도 잠이 하나도 안 왔어요. 잠을 하루에 1시간 뭐 이렇게 잔 것 같은데, 그 1년만, 예, 그 1년만 그랬고, 그래서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공부를, 이제 책을 좀 미친 듯이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과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내가 지금 배우자 때문에 괴로운 거는 사실 원인이 뭐냐? 내가 이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죠? 누가 떠밀어서 한 결혼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현재 상황에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괴로운 이유는 아무도 나한테 떠밀지 않았는데 내가 무모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말아먹은 거야. 그죠? 네. 모든 건 인과가 존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 이제 어떤 수업을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 역학을 배웠으니까 애들 배우자 선택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선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 사주는 좋은 사주일까요? 나쁜 사주일까요?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어요. 내가 제대로 쓰고 있으면 그게 좋은 사주인 거고, 내가 내 사주 타고난 거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 괴롭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장사할 팔자가 아니고 사업할 팔자 아닌데 자꾸 사업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타고난 거대로 살면 다 그게 좋은 팔자예요. 네, 밑에 보면은 결국 인과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인과 법칙 속에서 운명이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부여되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우리 계절은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여름이 너무 덥다고 여름 건너뛰고 가을 갈 수 있나요? 없거든요. 운은 계절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상담 오실 때 이 운을 좀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없어요. 요 운을 다 겪어야 돼. 오늘 오셨던 분 명이 되게 특이했어요. 을사, 을류, 개사, 그 다음에 여기도 사였는데 여기 하나가 을이었다. 갑, 을, 아무튼 무관사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가 다
그죠? 정사였다. 전부 불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큰일 났죠. 올해 을사년이 또 와가지고 불이 또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외국 나가시라고 했거든요. 원래 중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가뜩이나 뜨거운데 더 뜨거워질 때 사람들은 외국을 나가요. 내 조우를 시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외국에 해외 언제 나가요 하는데 해외 나가면 이럴 때 많이 나가세요. 반대로 너무 추워질 때도 내가 너무 금수밖에 없는데 또 금수가 오는 해 이럴 때 너무 추우니까 이 조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냥 이분한테 관도 없는 데다가 한국에서 이제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지신대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서 구하면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시 중국을 가세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 계절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비껴가야지라는 생각에 외국으로 튀는 거예요. 예. 조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요 명을 썼는데, 예. 자, 운명의 존재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 그죠? 예. 운명학의 효용성. 이치를 알려는 자의 정신적인 자유를 얻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길을 밝혀준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운명학의 효용성, 존재하는 이유. 이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이제 존재하던 학문인데, 이렇게 오래 존재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면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학문이 별로 쓸모가 없었다면 진즉에 사라지고 말았을 건데, 이 21세기의 AI 시대까지, 그죠? 존재하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남겨놓겠죠. 그럼 이 효용성이 뭐냐 이거예요. 왜 명리학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가 이치를 알려는 자의 정신적인 자유를 얻게 해준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지은 씨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어렵게. 아 그래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게 뭐냐, 명리학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오시든 여기 센터에 오시든 보통 이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 하면 분명히 뭔가 일이 있어요. 본인 인생에 의문이 든 거예요. 나는 뭔가 어떤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끝까지 안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내 운명을 좀 들여다볼까? 라는 생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인 자유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학문을 배우고 시작하게 되면서 나는 더는 힘들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명리학 공부를 왜 시작했냐 했을 때 저는 젊을 때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20대, 이럴 때 30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에 굉장히 그게 싫었고, 저는 늘 지금도 제 감정 컨트롤이 인생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컨트롤하는 사람이 전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 역학 선생님들 만나도 늘 한때 물었던 질문이 선생님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세요?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관상 선생님 만나도 물어보고 다른 역학 선생님 만나도 물어보고, 왜냐면 저는 감정이 정말 너를 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점도 많이 찍고 기쁠 때 막 기뻤다가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근데 또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다운되고 조절이 안 됐어요. 제 젊을 때 저를 생각하면 인내심도 부족했고 쉽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나는 어른이 덜 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는 나는. 그거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고, 이 정신적인 번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마음 하나로 책을 우연히 읽었는데
그거에 이제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리학은 저처럼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돼서 자신의 정신적인 그 자유를 이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고 하면서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배우시고 그걸 또 이제 써먹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젊지만 저도 저희 관상수 저보고 애기라 그랬거든요. 선생님 뭐 이 나이면 아직 애기죠.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막 명리학 강의를 하시니까 뭐 30대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좀 이제 이 학문조차도 사실 이거는 세속적인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속과 탈속의 약간 경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많이 세속적으로 좀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요즘 아무튼 뭐 그런 얘기,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효용성. 요건 뭐냐? 우리 철학관에 왜 오냐 이거예요. 철학관이 필요한 이유. 우리 뭐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해도 될지. 이런 거 이제 삶의 효용성인 거예요. 될지. 어느 날에 하면 좋나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우리 뭐 나의 성향? 뭐 이런 걸 알고 싶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이런 게 궁금해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삶의 효용성이죠. 정보를 얻고 내가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삶의 효용성이 2번이고 3번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인생의 길을 밝혀주죠. 너 하지 마라 해라. 멈춰라 가라.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학문이에요. 네, 뭐 사실은 상담은 그냥 해라 마라로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충분히 상담 시간이 늘어지는 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되니까 1시간씩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맞추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명리학은 무엇인가, 역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원래 책에는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한 페이지로 줄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나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 되면 다 까먹으시겠네요. 이제 진짜 기초 이론이거든요. 이게 뭐 재밌지는 않아요. 음양오행. 요 음양오행이 뭐냐? 이게 사주의 시작이 음과 양이라는 학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음양론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주는 실제로. 예. 뭐냐? 이제 음양이 뭐냐면 그 세상엔 두 가지의 기운이 존재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점을 칠 때 두 가지의 기운으로만 보고 옛날 옛적에는 음과 양으로만 미래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존재하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음양의 시작과 음과 양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우리 그 태극 마크 아시죠? 이거 동그라미 이거. 예. 이거 안에, 예, 그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의 기본 개념이다. 예, 음양설의 핵심이에요. 어둠과 빛의 구분에서 시작되었다. 밤과 낮, 겨울과 여름, 어둠과 밝음. 이게 다 음과 양이에요. 어둠은 음이고, 밝음은 양이고, 예. 겨울은 음이고, 여름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고, 예. 요게 음양의 기운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예. 대립해서 시작됐는데 요 음양론의 핵심은 음과 양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음하고 양은 따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이 있는 곳에 양이 있고 양이 있는 곳에 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있는 곳에 남자 있고 그죠? 예. 그늘만 있는 데는 없죠. 햇빛이 비치는 데도 반드시 있어요. 안이 있으면 밖도 있고 이게 음양론이에요. 세상엔 두 가지 기운이 존재한다. 음은 하강하려는 음이에요. 우리 음기가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두운 거,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음은 하강하는 자꾸 음추려 드는 힘이에요. 밝은 걸 보고 음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어둡고 가라앉고
이제 그런 끝없이 비워내려는 운동성. 요게 음의 동작, 음의 기운이에요. 예. 음은 양과 교류하면서 양의 기운을 흡수해 힘을 응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음식을 먹는 행위. 음은 응축해요. 예. 기운을 채우려고 자꾸 하는 게 음이에요. 예. 양은 상승하는 기운이에요. 위로 상승하는 힘. 그래서 채우려는 운동성을 상징한다. 즉 양은 끊임없이 음과 교류하면서 음의 기운을 양분 삼아 힘을 발산. 음은 응축하는데 얘는 오히려 발산. 밖으로 이렇게 내뿜는다는 얘기예요. 양기는. 예. 음식을 그릇에 채우는 행위. 예. 먹는 건 내 몸에 채웠어요. 근데 양기는 그릇에 자꾸 담는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쪽에 있는 걸 옮겨 담는다는 얘기예요. 예. 양. 그래서 밑에 이제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표로 만든 거예요. 음은 뭐냐? 수축하고 수렴하고 하강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예. 사람으로 치면 성격은 내향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동적이겠죠. 막 능동적으로 튀지 않아요. 음기가 강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남녀를 음양으로 나누는 걸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새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옛날 학문이다 보니까 그냥 남자랑 여자를 넣었어요. 우리 여자를 음으로 보통은 표기를 하고 남자를 양으로 하지만 요즘 세대는 반대로 여성이 양기가 많은 여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가 음기가 강한 남자도 있어요. 남자라고 뭐 다 역동성을 띠고 뭐 추진력이 강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남자여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보편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그러니까 여자는 음기가 강하고 남자는 양기가 강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음은 이제 위치로 왼쪽, 양은 오른쪽을 뜻해요. 예. 요거는 계절로는 음은 가을, 겨울 좀 서늘해질 때 그리고 이제 결실을 맺었을 때 맺고 떨어질 때 그죠? 우리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죠? 예, 수축, 수렴하는 동작이 가을에 이루어지거든요. 가을, 겨울에. 요때를 음의 기운이라고 하고, 양은 이제 봄, 여름. 봄, 여름에 뭐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다 발산을 하죠. 드러내고, 예, 성장을 하죠. 요게 양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음은 밤, 어둠, 끝, 물, 땅, 계곡, 요런 거. 예. 양은 낮, 밝음, 시작, 불, 하늘, 봉우리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음기는 힘, 세력이고 음은 또 사고지향적이에요.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음은. 예. 그리고 음은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앞날을 보고 위험한 거에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양기에 가깝다는 거지.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음기가 강한 사람은 베팅을 하지 않아요. 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속도로 치면은 음은 감속,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니까 음은 감속, 속도는 감속돼요. 양은 팽창, 발산, 상승, 단단함이에요. 뭐 양기는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양기가 태과인 사주를 보고 우리가 실속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뭐 불 많고 목 많고 이런 애들이 신중하냐 했을 때 신중하지 않아요. 예, 목은, 이런 거 있으면 막 단단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음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실속이 없죠. 양기 태과인 사주들은 이제 성급하고 실속이 없죠. 예. 음기가 강한 애들이 실속이 있어요. 예. 남자도 음기가 강한 사주들이 조금 살기가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없는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사주가 오히려 살기가 쉽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기가 좀 있어줘야 살기가 쉽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뭐 외향적이고 능동적이고 약간 뭐 남녀를 구분하는 건 그렇지만 남자를 상징할 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남성 오른쪽 봄, 여름에 항상 성장해요. 위로 솟구치고 나중에 이제 할 건데 5획 넘어가면 할 건데 밤 아니니까 낮이겠죠. 음이 밤이니까 밝고 시작하는 힘. 예.
무조건 시작하고 추진하는 힘이 양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간목 뭐 이런 거 10단을 할 건데 목 오행은 이제 곡직력이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시작하는 힘이 강하다,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땅이 음이니까 우리 하늘은 남자고 그래서 양이고, 그죠? 땅은 여자고 그래서 음이고, 남자는 하늘 이 얘기 옛날에 드라마에서 많이 대사로 나왔었는데 기억나서 너무 옛날 드라마를 예 옛날에 뭐 아들과 딸 이런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거기 보면 남자는 하늘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매일 수시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늘 남자는 하늘 양기 예 그리고 봉우리 저 높은 꼭대기 봉우리 그리고 이제 기세 을이에요. 이제 힘이나 세력 이런 내실을 다지는 게 아니라 기세 남자는 을이지 하고 치고 나가 무조건 주먹이 먼저 나가고 왜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음은 사고지향적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양기는 아니에요. 그냥 행동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가요. 그냥 남자는. 예. 그리고 뭐 아직 불투명한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래가치 중심이에요. 예. 내가 지금 빵원이어도 내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투자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양기인 거예요. 근데 음기가 강하고 현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죠. 지금 현재 내가 이게 가치가 있는가를 더 따져요. 음기가 강한 사람. 보통 그래서 이제 실속이 여자는 있고 남자는 없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역학에서도 남자는 여자보다 실속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인데도 막 세금 하나하나 계산 다 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세법 이런 거 막 자기가 세무사도 아닌데 막 다 계산해가지고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한 2주 전인가 대구에서 어떤 여자분 남자친구가 경찰인데 세금을 다 계산하고 있는 세무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고 직업은 경찰인데 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본인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 이런 거 막 공부하고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세법 있죠 뭐 그냥 그런 거를 막 다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대요 남자친구가. 예, 그런 사람이 물론 있긴 있어요. 남자여도. 예, 그리고 이제 속도가 가속되는 거. 감속은 음이라고 했고, 이제 속도가 늘어나는 게 양이에요. 음은 마이너스, 양은 플러스. 밑에 뭐 써있긴 해요. 남성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다. 라는 사고는 지향해야 한다. 그죠? 음과 양은 절대 1차원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기는 해요. 예. 여자도 충분히 양기가 강할 수 있고 남자가 음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양에서 이게 세상에 두 가지 기운을 존재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두 가지 가지로만 얘기를 하기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째서 음과 양으로만 존재를 하냐 중간도 있을 건데 그건 뭐냐 해서 나온 게 오행이에요. 이제 음양설을 반박하면서 아니야 세상엔 5가지 기운이 존재해. 5가지 기운으로 이제 점을 치기 시작한 게 오행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목화 토 금수라는 5가지의 기운으로 존재한다, 이루어져 있다가 오행론으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